지금 시장이 제일 무서운 구간은요,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를 볼 때입니다. 몇 년을 버텼는데도 계속 빠지고 반등은 짧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만 남은 느낌.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 분위기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로 증명합니다. 요즘 그 움직임이 딱 보입니다. 폭락한 우량 소비주 쪽에서 내부자 매수, 행동주의 펀드 진입, CEO 교체 같은 사건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최악을 선반영했을 때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들부터 손이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키를 직접 맞추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호가 뜰 때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가 돌아오는지, 2026년이 분위기 반전의 해가 될지 그 흐름을 더 크게 먹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제일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가 QLD, 그리고 양념 같은 TQQQ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별 종목은 너무 어렵고 정보는 늦고 타이밍은 틀리고 손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직장인에게는 더더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란 건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게 지수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QLD는 속도를 조금 올린 나스닥, TQQQ는 속도를 과감하게 올린 나스닥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되 리스크의 온도가 다릅니다. 자, 지금 영상의 핵심이었던 신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고점 대비 크게 빠졌고 내부 핵심 인물들이 자비로 의미 있는 규모를 매수했습니다. 내부자가 사는 건 단순한 응원과 다릅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숫자를 보는 사람, 전략을 보는 사람, 조직을 아는 사람이 같이 움직일 때는 시장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나이키는 유통 전략을 되돌리고 러닝 쪽 경쟁력을 다시 잡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같은 이벤트도 앞에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브랜드 둔화, 점유율 하락, 중국 소비 둔화, 실적 회복 지연.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오른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내부가 방향을 튼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룰루레몬도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크게 빠진 상태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장기 동행의 미담이 아니라 기업을 뜯어고쳐서 주가를 띄우는 현실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재고, 마진, 라인업 정리, 로열티 강화, 자사주 매입 확대.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기업은 이제 방치되는 하락이 아니라 주가를 올리려는 힘이 안에서 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타겟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소비 체인인데 여기도 행동주의 성향의 펀드가 붙고 CEO 교체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회복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가장 크게 눌렸던 곳이 가장 크게 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디즈니도 결국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테마파크도, 경험 소비도, 구독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명품 그룹 내부자들이 큰 규모로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강하게 들어갑니다. 명품이 경기 덜 탄다는 말도 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눌린 건 사실입니다. 눌린 곳에서 내부자가 산다. 이건 적어도 싸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신호들은 개별 종목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을 앞두고 소비와 경기 쪽의 바닥통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흐름이 바뀌면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크게 받는 곳 중 하나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입니다.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 실적 기대가 살아나고 광고와 커머스와 결제와 클라우드가 같이 온도를 올립니다. 결국 시장의 위험 선호가 돌아올 때 나스닥은 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QLD가 베이스가 됩니다. QLD는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레버리지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하게 사모으는 적립식에 맞습니다. 반대로 TQQQ는 양념입니다. 양념은 많이 넣으면 망합니다. 조금 넣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즉, TQQQ는 내가 확신이 생기는 구간, 리스크온 신호가 쌓이는 구간에서만 비중을 올리고 과열 구간에서는 다시 줄이는 식으로 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직장인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을 시스템으로 만들까요? 첫째, 기본은 QLD 적립식입니다. 매달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내 생활을 망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으로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둘째, 양념인 TQQQ는 조건부로만 넣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조정으로 눌려있을 때, 공포가 커졌을 때, 내부자 매수와 행동주의 진입 같은 신호가 동시에 보일 때, 이때만 소량으로 얹습니다. 셋째, 룰을 하나만 정하세요.
TQQQ 비중이 커지면 반드시 다시 줄입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를 QLD로 옮겨서 체급을 키웁니다. 이게 직장인이 레버리지를 써도 오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자료를 볼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돈은 바닥에서 싸고 개인은 확인하고 들어가려다가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돈처럼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큰 돈이 움직이는 흔적이 여러 개 겹칠 때 그때 지수로 넓게 받아먹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QLD 그리고 양념 TQQQ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경고도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멘탈이 흔들리면 내 룰이 흔들리고 내 계좌가 흔들립니다.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예측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합니다. QLD로 꾸준히 체급을 키우고 TQQQ는 신호가 쌓일 때만 얹고 수익이 나면 다시 QLD로 옮겨서 내 자산을 무겁게 만드는 것. 이 한 줄이 2026년 분위기 반전이 오든 안 오든 내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폭락한 우량주에 거물들이 조용히 들어온다. 그건 2026년에 소비와 경기의 바닥기대가 살아난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흐름을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로 받는다. QLD로 기본을 깔고 TQQQ는 양념처럼 제한적으로 쓴다. 이렇게만 해도 흔들리는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갈 가능성이 커집니다.